안녕하십니까, 강영천입니다. 한 3일 정도 전에 받은 그 카톡 질문입니다. 이 탈장 서해부 뭐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. 결론은 서해부 탈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12세 된 소한데 다이빙 가능합니까? 뭐 이런 질문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탈장은 다이빙에서 조금 어떤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게 다이빙을 이야기하기 전에 탈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. 이 탈장이 사실은 많은 아이들 때 많이 앓고, 이게 사실 노인들도 가끔 이 복벽이 약해지거나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이빙 탈장과의 관계도 한번 언급하겠습니다. 예, 탈장이라는 질환은 창자가 그 복강 안에, 복벽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데, 이것이 어떤 결손 부위를 통해서 복벽을 빠져나오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이 탈장의 원인은 결국은 복막에 결손이 있다는 거죠. 이게 사실 대부분 선천적이나 후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혹은 복압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작업, 저희들이 다이빙을 생각해 보면 압력 평형이 잘 되지 않을 때 무리한 발살바 방법으로 압력 평형을 하려고 하면 이것도 창자가 어떤 결손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주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거를 스포츠 탈장 뭐 이렇게 부릅니다. 서해굴이라는 그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가 있습니다. 저희들 소위 말하는 사타구니 쪽에 그 태생기 때 고환 혹은 난소가 그 복강 그 아래쪽 뒤쪽에서 만들어져서 이것이 자기 길을 찾아서 내려오는 그 통로가 서해굴입니다. 그 통로가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거의 대부분이 막혀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것이 부분적으로 혹은 많이 열려 있게 되면 그쪽으로 복강 안에 물이 빠져나오면 저희들이 고환수종이라는 병이 오고요. 이것이 심해지는 경우에 그 탈장, 창자가 빠져나오는 어떤 그런 질환이 오는 것이죠. 그래서 종류를 보자면 배꼽 탈장이 있습니다. 우리 어릴 때 배꼽이 유난히 앞으로 튀어나온 애들을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. 이것도 탈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것이 서해부 탈장. 이 서해부를 삿이라고 적습니다. 그래서 삿탈장이라고 합니다. 그 서해부 쪽에 나오는 그 통로를 삿굴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술을 했거나 해서 아니면 다쳐서 복벽에, 복막에 절개가 되었을 때 이것이 잘 치유가 되지 않은 경우에 그쪽으로도 창자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. 횡격막이 튼튼하게 붙어 있지 않는 경우에 그 횡격막을 통해서 그 탈장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 탈장이라는 것이 과연 예방이 가능한지 조금 의문스럽긴 하지만 저희들이 그 의학적으로는 상당히 꽤 많지만 이것을 권하고 있어요. 금연을 권합니다. 그 다음에 기침이 계속될 때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기침을 좀 가라앉히는 게 탈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체중을 잘 유지하시고 장 운동 중이나 소변 같은 거 볼 때도요. 특히 그 장 운동이라면 변비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너무 힘을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음식은 고섬유질 음식을 많이 드시면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바나나, 그 다음에 고구마,
뭐 이런 것들, 야채에 고섬유질이 들어있죠. 그 다음에 복부 강화를 하는 복부 근육 강화 운동을 헬스할 때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. 이 배꼽 탈장이 있을 때는 내가 누워 있으면 창자가 빠져나갈 가망성이 더 줄어들고, 아래쪽에 서해부 탈장이 있으면 서 있으면 그 가망성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. 다이빙 할 때요, 압력 평형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다이빙을 금지하셔야 됩니다. 치료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복잡하게 말씀드릴 이유는 없고요. 이 복강경이나 혹은 그 피부 절개를 통해서 그 복막의 결손 부위를, 그 창자를 다시 복강 안으로 집어넣고 그 자리를 꼬매주는 그런 시술이 있습니다. 비교적 간단하고 결과도 아주 좋습니다. 실제 이게 치료가 되지 않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에 창자가 빠져나온 것이 이렇게 못 들어가면 거뭇게 괴사가 오게 됩니다. 이 창자가 썩어 들어간다는 뜻인데요. 이때 엄청난 통증이 옵니다. 이번에 도움을 받았던 서영선 원장님 말씀으로는 데메롤이라고 하는 마약으로도 통증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다,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서해부 탈장 이야기입니다. 결국은 지금 보시면 이쪽에 있는 서해부 쪽에 이 카나를 통해서, 삿구를 통해서 창자가 이렇게 빠져나옵니다. 영어로는 인귀날 허니아라 그러고요. 이게 서해부 탈장 혹은 삿굴 탈장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. 이 삿굴은 제가 이 영상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복강 안에서 만들어지는 남자의 고환이나 여자의 난소가 빠져나와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통로입니다. 이 탈장 중에서는 서해부 탈장이 가장 많고, 실제로 서해부가 길기 때문에 다른 탈장에 비해서 이 장이 원위치를 못하게 되면 거기에서 괴사를 일으킬 수 있는 가망성이 훨씬 높아집니다. 남성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아마 다이빙 배우러 처음 가셨을 때 지금 보시는 거하고 비슷한 한글판 의료 진술서를 받았을 겁니다. 이건 제가 실제로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도 있는데 파일을 빨리 못 찾아서 그냥 영어를 가져왔습니다. 여기 보면 이 허니아라는 탈장에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이 temporary, 일시적인 리스크 컨디션입니다. 그 중에는 치료되지 않은 허니아, 치료를 하지 않은 이런 탈장도 이 리스크에 속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일단 탈장이 있을 때는 그것을 치유하기 전에는 다이빙을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.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삿굴 탈장 상태는 다이빙에서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원래 장 내에는 특히 위로부터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런 작은 창자, 그 다음에 큰 창자 마찬가지고요. 상당량의 가스가 존재를 합니다. 저희들이 그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상당한 소리를 내면서 빠져나오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위장 쪽에서는 트림 같은 것을 통해서 위로 빠져나오기도 하죠. 근데 저희들이 다이빙 하는 동안 알게 모르게 고압의 공기를 호흡하면서 이것을 저희들이 꿀떡꿀떡 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럼 이 고압의 공기가 위로 들어가서 창자로 가서 있을 때 만약에 이 공기가 탈장 부위 안으로도 들어갔다고 우리가 치면 상승을 할 때 이게 팽창되면서 창자가 복강 안으로 돌아올 수 없게 만듭니다. 이렇게 되면
그 빠져나와 있는 창자가 괴사를 일으키고 아주 응급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수술로 탈장을 해소한 다음에 다이빙 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답변의 내용입니다. 저도 솔직히 이 부분을 답변 드리기 위해서 그 문헌을 여러 개를 찾아보면서 조금 놀랐습니다. 이 탈장이 다이빙의 금기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.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. 예, 탈장과 다이빙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. 결론적으로 탈장은 먼저 교정을 한 다음에 다이빙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. 특히 소아의 경우는 만 1세가 지난 이 탈장이 머물러 있으면 꼭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기를 권합니다. 예,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